안녕하십니까, 군설 이주석입니다. 오늘은 자신의 직급을 자진해서 여단장으로 낮춘 해병대 사령관, 또 그가 말년에 해군 참모총장으로의 영전도 고사하면서 끝까지 해병대이기를 원했던 해병대 장군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번 방송, 그러니까 해병대 최초의 파업 행위라는 제목의 방송과 관련해서 두 가지만 간단히 언급하겠습니다. 방송에서 해병대 병 183기로 해병대 야구단에서 선수 생활을 한 강병철, 한동화, 김병우 등과 함께 제가 말씀드린 정동건이라는 이름은 나중에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스의 감독까지 역임하신 정동진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당시에 신문기사 내용만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사에 착오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정동건이 아니라 정동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점 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해관 33기 이덕길 대령님의 일화를 설명드리면서 그분의 이연대장 시절 연대 간부들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그분의 별명 개덕길, 이걸 말씀드렸는데 방송이 나간 이후 이덕길 대령께서 2011년 별세하신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아직 살아계실 거라는 생각에 연대장님 또한 자신의 별명을 떠들어대는 저를 귀엽게 여겨주시리라 여기고, 듣는 분에 따라서는 귀에 거슬릴 수도 있는 그분의 별명을 말씀드렸는데 이미 고인이 되셨다고 하니 혹여 고인의 명예에 누를 끼친 게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전혀 그런 뜻으로 방송을 한 게 아니라는 걸 많은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혹시라도 민감하게 반응하실 분들이 계실까봐 이렇게 바로 그 다음 방송에서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이덕길 연대장님에 대한 기억은 뭐 남자답다, 화끈하다, 의리 있다 이런 말씀들이 많았고 그분께서 항시 입에 달고 사셨다는 말씀, 잘 해봐, 잘 될 끼야, 이걸 기억하는 분도 많으셨습니다. 늦게나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럼 오늘의 본론, 자신의 직급을 자진해서 여단장으로 낮춘 해병대 사령관, 또 그가 말년에 해군 참모총장으로의 영전도 고사하면서 끝까지 해병대이기를 원했던 해병대 장군의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이나 썸네일만 보시고 이거 오늘 아무래도 군설 이주석 이놈 낚시에 걸려든 것 같은데, 아니 해병대 사령관 다음에는 군복을 벗는 게 아니었어? 어떻게 해병대 사령관 다음 보직이 여단장일 수가 있어? 얼마 전에 해병대 사령관도 포스타, 그러니까 대장까지 진급하게 하고, 이러면 해병대 사령관도 합참의장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말들이 나온 것 같은데, 해병대 사령관이 합참의장이 되는 것도 아니고 여단장으로 자진해서 내려갔다? 또 해병대 장군한테 군 통수권자가 해군 참모총장직을 제안했다? 여놈 봐라. 요즘 아주 그럴싸한 제목의 썸네일 아주 요령이 부쩍 늘은 것 같아. 하긴 뭐 이래야 그 못 모르는 사람들이 걸려들겠지 뭐. 그래 좋다. 일단은 내가 속아준다. 하지만 너 만약에 이게 완전 노가리면 오늘부로 구독 취소해 버린다. 웬만하면 이쯤에서 자수해서 광명 찾자, 그렇게 새롭게 시작하자, 이러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참나, 제가 좀 보태는 건 있어도 완전 구라는 안 쳐요. 그런 식으로 했으면 지금까지 영상 200편에 어떤 댓글들이 달렸겠습니까? 군설 이주석 이놈 얘기는 전부가 노가리다, 구라다, 소설 쓰지 마라, 죽을래? 뭐 이런 댓글들이 쫙 달렸겠죠. 하지만 그런 내용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믿어보시고 들어보시죠. 자, 그럼 오늘도 퀴즈식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한민국 해병대 창설 초대 사령관은 누구일까요? 첫 번째 문제는 아주 쉽습니다. 신현준 사령관. 이걸 모르는 해병대 출신은 없을 겁니다. 신현준 사령관에 덧붙여서 1949년 4월 15일
해군 신병 13기 300명을 포함한 총 380명의 병력으로 진해 덕산 비행장에서 창설됐다. 여기까지도 대부분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럼 난이도를 조금 높여서 두 번째 퀴즈. 신현준 해병대 초대 사령관은 언제까지 해병대 사령관을 했을까요? 정확히 몇 년도까지 사령관을 했다. 이걸 정확히 아시는 분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김석범 제2대 해병대 사령관은 1953년 10월에 취임했다. 바로 답이 나와야 되는데 2대 사령관이 53년 10월에 취임했으면 초대 사령관은 그날 퇴임했다는 뜻이잖아요. 뭘 그렇게 계산을 하고 그래. 참 답답해서 참. 이 방송 시작부터 너무 내가 뭐라 그러나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신현준 사령관은 53년 10월까지 해병대 사령관을 역임하셨다는 뜻입니다. 맞죠? 그럼 이번에는 세 번째 퀴즈. 신현준 초대 사령관은 53년 10월에 해병대 사령관직에서 물러났지만 1961년 중장으로 예편했습니다. 그렇다면 신현준 장군은 8년 가까이 어디서 무슨 직책으로 근무를 했을까요? 1953년에 마지막 직책이 해병대 사령관이었으니까 그 다음엔 해병대 총사령관 아니면 해병대 최고사령관 또 해병대 최고지도자 가뜩이나 해병대가 빨간색을 좋아하고 또 해병대 창설일 4월 15일이 김일성 생이라고 같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던데 최고사령관 또 최고지도자 이런 용어를 쓰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겠죠. 방금 제가 예를 든 그런 직책은 최고 지도자 이런 그런 건 해병대 74년 역사에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해병대에서 해병대 사령관 위의 직급은 없습니다. 자, 그럼 신현준 초대 사령관은 1953년부터 전역하신 61년까지 8년 동안 해병대를 벗어나서 다른 곳에서 근무했다는 뜻일 수도 있는데 이 8년의 기간 동안 3, 4년을 해병대에서 3명의 후임 사령관을 모시게 됩니다. 물론 나머지 기간은 연합참모본부 또는 국방부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이 8년의 기간 동안에 요 3, 4년 이 기간이 바로 오늘 방송의 내용 즉 자신의 직급을 자진해서 여단장으로 낮춘 해병대 사령관 또 그가 말년에 해군 참모총장으로의 영전도 고사하면서 끝까지 해병대이기를 원했던 신현준 초대 사령관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제6대 해병대 사령관을 역임하신 공정식 장군께서 2007년 월간조선에 기고하신 내용에 제가 나름 취재한 내용을 덧붙여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내용이 많은 관계로 제가 기고문 전체를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오늘 방송의 결론은 지금부터 한 20-30분 후에나 나오기 때문에 이러면 여러분들이 짜증내시죠. 그래서 기고문의 순서는 무시하고 일단 사령관직에서 물러난 신현준 장군이 1953년 이후 어떤 모습이었나 이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신현준 사령관을 몹시 아꼈다. 이 대통령은 1951년 6월 적 2개 사단을 격퇴한 도솔산 전적지를 방문해 무적 해병이라는 친필 휘호를 써주었다. 휴전이 되자 신현준 사령관은 봉천 군관학교 동기생인 김석범 부사령관에게 사령관직을 인계했다. 신 사령관은 경무대에서 이 대통령을 단독으로 만났다. 이 대통령은
자네가 해병대 사령관직을 내놓겠다고 하는데 시기적으로 이른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신 사령관은 해병대 사령관에 임명돼서 해병대를 창설한 지 4년 7개월이 지났습니다. 해병대는 전방 제1선에 나가 있는 전투부대를 강화해야 합니다. 제 나이 38이라 아직 퇴역하기에는 이르다는 생각입니다. 이번 기회에 해병 전투단을 여단급으로 키워주십시오 라고 요청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신현준 사령관의 뜻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1953년 10월 15일부로 제1대 그리고 제2대 사령관의 이취임식이 있었으니까 신현준 사령관이 이승만 대통령에게 자신의 사령관 퇴임 그리고 해병대 전투단을 여단급으로 키워달라고 건의한 시점은 53년 10월 15일 이전이 되겠죠. 신현준 사령관은 이렇게 해서 여단장으로 자진해서 내려갑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 여단으로 승격되지 않은 제1전투단을 여단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1953년 10월 4일자 조선일보의 기사 내용 때문입니다. 해병대 사령관 15일부로 경질이라는 제목 아래 해병대 사령관 신현준 소장은 오는 15일 해병대 제1여단장으로 전임하게 되었다고 한다. 초대 해병대 사령관으로서 해병 육성에 이바지하여 온 신 소장은 앞날의 해병대 발전을 위하여 자진하여 일선 부대를 지휘하게 된 것이다. 한편 신 소장의 전임에 따라 부사령관 김석범 소장이 동일부로 사령관에 취임할 것이라 한다. 그럼 공정식 사령관의 기고문 또 당시 신문 기사 등을 보면 신현준 사령관이 제1전투단이든 여단이든 간에 최일선 부대장으로 내려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해병대 공식 기록에 의하면 해병대는 6.25 전쟁 중인 50년 12월에 처음으로 제1연대를 창설하고 52년 10월 1일 서부전선 장단에서 제1연대를 모체로 한 제1전투단을 창설하게 됩니다. 또 제1전투단 창설 1년 5개월 후인 54년 2월 경기도 금천에서 제1전투단을 모체로 해서 제1여단이 창설됩니다. 그렇다면 해병대 공식 기록에 54년 2월보다 5, 6개월이나 이른 시기, 즉 제1전투단 시절에도 해병대는 제1여단이라는 말을 일반적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투단은 연대와 여단의 중간급 부대로 보입니다. 이 사진은 52년 10월 해병대 제1전투단이 서부전선 장단 사천강 지역에서 중공군과 혈투를 벌이고 있을 때 신현준 사령관이 전선을 시찰하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왼쪽부터 신현준 사령관, 박광원 중위, 제1전투단장인 김성은 대령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맨 오른쪽이 강기천 소령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현준 사령관은 투스타에서 김성은 대령이 부대장이었던 제1전투단장으로 내려갔다는 뜻입니다.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당시에 전투단을 비록 여단으로 불렀다고 해도 또 머지않아 여단으로 승격될 게 확실하다고 할지라도 여단장은 준장, 그렇다면 직책만 놓고 보면 강등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일부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지금 이 사진, 그러니까 52년 10월에 신현준 사령관이 제1전투단을 시찰할 당시에 실제 계급은 중장, 그러니까 3스타, 하지만 사진에서는 2스타, 그래서 이걸 당시 제1전투단이 배속된 미 해병대 1사단장의 계급이 소장이어서 의전 절차를 생략하기 위해 임시로
소장 계급을 달았다고 하는데, 당시의 신문 기사 그리고 이 사진, 그러니까 제1전투단에서 제1여단으로 정식으로 승격된 후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해병 제1여단 군기를 받는 초대 1여단장 신현준 장군의 모습, 이렇게 등 돌리고 있는 분입니다. 여기서 이승만 대통령 오른쪽 투스타 김석범 2대 사령관의 모습을 보면 미 해병대 1사단장 때문에 일부러 투스타를 달았다는 얘기는 약간 의문이 듭니다. 아무튼 소장 계급의 신현준 사령관은 공식적으로 53년 10월 15일 대령이 부대장을 하는 제1 전투단장으로 내려간 다음 몇 달 후 준장 계급이 맞는 여단장이 된 게 분명해 보입니다. 그럼 공정식 사령관님의 글을 계속해서 소개하면, 신현준 사령관이 이승만 대통령에게 제가 이번에 해병 전투단을 맡을 테니 여단급으로 키워주십시오 라는 건의에 따라 54년 2월 1일 제1여단을 창설할 때 이승만 대통령은 여단 사령부인 경기도 금촌을 방문해서 신현준 초대 여단장에게 부대기를 수여하고 은성 무공훈장과 함께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승만 대통령이 해병수훈이라고 쓴 친필 휘호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수훈은 뭐 훈장을 받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뛰어난 공훈, 이렇게 해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대로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제1여단장 신현준 소장, 여기도 분명히 소장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군 역사에서 투스타로서 여단장을 한 전무후무한 기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럼 다시 공정식 사령관님의 글로 돌아가서 1960년 신현준 사령관이 진해 교육기지 사령관으로 재직할 때 3.15 정부통령 선거가 실시됐다. 국내 정세가 선거를 둘러싸고 몹시 혼란스러웠고 그 영향이 군 내부에까지 미쳤다. 신 사령관은 3월 1일 진해 교육기지 사령부 광장에서 장병들을 모아놓고 정권이라는 것은 필요에 따라서는 교체될 수도 있는 것이다 라는 소위 문제의 발언을 했다. 그 뒤 신사령관에 대한 정권의 감시가 뒤따랐다. 절대 부하들에게 양심에 반하는 투표 행위를 강요하지 말라고 하는 신사령관을 보면서 불의를 참지 못하는 대쪽 같은 분이라고 생각했다. 신현준 사령관은 말수가 없는 분이셨다. 화술이 좋은 김성훈 장군이 우스갯소리를 하면 옆에서 듣다가 껄껄 웃는 정도였다. 그분은 전장의 급박한 상황에서도 결코 부하 장교들에게 해라를 하지 않았다. 부하를 존중하고 아꼈다. 그는 내게 늘 이렇게 해줘요 라고 말씀하셨다. 또한 공정식 사령관님은 신현준 사령관과 박정희 대통령과의 일화를 상당한 지면을 할애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신현준 사령관을 군 선배로서 존경했다. 1944년 7월 신현준 사령관은 열하성 3도하에서 당시 8단장의 부관으로 있던 박정희 중위를 만났다. 박중위는 신경군관학교 2기 출신으로 만주군에 근무하고 있었다. 신 사령관은 8단 6연장으로 대위였다. 당시 8단 내의 한국인 장교는 신경군관학교 1기 출신의 이주일 중위가 제1령 부관으로 근무 중이었다. 신현준 대위는 박정희 중위에 대해 매우 믿음직하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한다. 그 뒤 두 사람은 광복군 제3지대 평진대대에서 각각 대대장과 제2중대장으로 있다가 광복을 맞아 1946년 5월 부산으로 함께 귀국했다.
제가 이 내용을 조금 보충 설명드리면 당시 만주군 편제에서 제8단장 부관으로 있던 박정희 중위, 여기서 제8단, 즉 단은 우리의 연대급 부대, 그 밑으로 대대급 영, 그럼 제1영의 부관으로 있었다는 이주일 중위는 제1대대 부관이었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즉 만주군 편제는 사단급 사, 연대급 단, 대대급 영, 그리고 중대급 연, 소대급 배,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8단 6연장 대위였던 신현준 사령관은 제8연대 6중대장이었다는 뜻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신현준 대위, 박정희 중위가 광복군 제3지대 평진대대에서 각각 대대장과 제2중대장으로 있다가 귀국했다, 이런 내용이 금방 있었는데, 여기서 평진대대는 예전에는 이제 뭐 북경 베이징이라고 안 하고 베이핑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거기서 말하는 북경 베이핑, 그 다음에 천진, 티엔진, 이걸 해서 평진대대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제 추측이에요. 다른 내용들을 보면 북경의 그 밀운이라는 그 지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가 지금도 그 북경에 엄청, 북경의 상수원이에요. 저 만리장성 쪽으로 가다 보면 그래서 엄청난 그 저수지가 큰 게 있어요, 호수. 뭐 아무튼 박정희 대통령이 뭐 거기 있다가 이렇게 뭐 한국으로 들어왔다, 뭐 그런 내용들은 많이 보셨죠. 아무튼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건국 초기 대한민국 국군에 일본군, 관동군, 만주군 출신들이 많았던 것에 대해 친일 명부 사전에서 해병대 신현준 사령관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방송이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만, 저는 오직 1949년 4월 15일 이후 그가 대한민국 해병대를 위해서,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공정식 사령관님의 글로 돌아가서 모로코 대사 시절 이야기다. 박 대통령은 형님 오랫동안 모로코에서 수고가 많았습니다. 형님은 본래 중국 사정을 잘 알고 중국어에 능통하니 한번 가까운 곳으로 자리를 옮기시지요 라며 자유중국 대사를 권했다. 신사령관이 별 반응을 보이지 않자 그럼 고향인 김천에서 출마해 보시지요 했다. 신사령관은 정치에는 적임자가 아니다 라며 사양했다고 한다. 박 대통령은 계속 신현준 사령관을 챙겼다. 1970년 모로코 주재 대사직을 마치고 외무부에서 퇴임하자 그해 9월 세계 반공연맹 사무총장으로 밀어주었다. 또 1974년 신사령관이 초대 바티칸 대사로 부임한 것은 박 대통령의 배려였다. 그해 8월 하순 신사령관은 청와대 공관장 회의에서 박정희 대통령과 독대할 기회를 가졌다. 신사령관은 비록 사적 만남이지만 유신체제하 교회에 대한 사찰과 박해에 대한 바티칸 당국의 유감을 들려주면서 앞으로 이러한 일들은 조속히 시정돼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신사령관의 말이 떨어지는 순간 박 대통령의 표정이 굳어졌다. 박 대통령은 한동안 묵묵부답인 상태로 조용히 일어나 올라갔다고 한다. 또 봉천군관학교 2년 후배인 백선엽 예비역 대장은 신현준 사령관을 깍듯이 예우했다. 백 장군이 육군참모총장 시절 대구 육군본부 관사로 신사령관을 모신 적이 있는데, 그건 1943년 신현준 대위와 백선엽 소위는 간도 특설대의 기관총 박혁포 부대인 기박연, 여기서 연은 아까 중대라고 그랬습니다. 즉 기관총 박격포 중대에 근무하고 있었다. 백선엽 소위는 팔로군 토벌을 앞두고 신사령관의 부인 함혜용 여사에게 제 처가 아직 어리니 제가 전선에 출정하고 있는 동안 잘 보살펴 주십시오 라며 신부를 의탁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또 미국에 거주하는 신사령관이 한국에 왔을 때 서울의 한 호텔 중식당에서 김수환 추기경, 정일권 전 참모총장과 식사를 함께 한 적이 있는데 봉천군관학교 동기생인 정일권 전 총장이 신장군은 봉천군관학교 시절 하도 중국말을 잘해서 반년이 다 되도록 중국 사람인 줄 알았다고 농담을 했다. 이런 신현준 사령관은 2004년 4월 해병대 발전을 위해 써달라며 해병대 창설 제55주년 기념일에 맞춰서 1억여 원을 발전기금으로 전달했는데 현재 그 자금으로 신현준 장학회가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당시 대방동 해군회관에서 전현직 해군참모총장과 해병대 사령관, 군 원로들이 모인 가운데 발전기금 전달식을 가졌다. 나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 김성은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즉석에서 1억 원씩을 출연키로 약속했다. 그럼 이번에는 다시 공정식 사령관님의 글 중간으로 돌아가서 마지막으로 신현준 사령관의 카톨릭 대부가 장면 박사다. 4.19 이후 제2공화국이 출범하면서 장면 총리는 신사령관을 불러 해군 참모총장직을 제의했으나 그는 사양했다. 장면 총리가 신장군처럼 벼슬을 주려고 하는데 마다하는 사람은 처음 봤다고 했다고 한다. 해군에서 해병대로 전과한 이상 신사령관은 해병대로서 명예롭게 군 생활을 마감하려고 했던 것이다. 3스타에서 4스타가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음에도 신현준 장군은 이를 사양했습니다. 공정식 사령관님의 말씀을 다시 해석하면 별 4개 대장, 해군 참모총장보다는 해병대 3스타로, 즉 해병대로 영원히 남겠다는 뜻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자신의 직급을 자진해서 여단장으로 낮춘 해병대 사령관, 또 그가 말년에 해군 참모총장으로의 영전도 고사하면서 끝까지 해병대이기를 원했던, 개인의 영달보다도 끝까지 해병이기를 원했던 해병대 창설 초대 사령관 신현준 장군의 사연을 공정식 제6대 사령관님의 글을 통해서 소개했습니다. 2007년 10월 신현준 사령관님이 돌아가시자 미 해병대의 제임스 코네이 사령관이 신현준 사령관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보냈다는 조사의 내용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한민국 해병대 초기 시절에 보여준 고인의 지도력과 영웅적인 헌신을 기억합니다. 당신의 지휘는 해병대의 높은 모범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친구들과 동맹국들은 고인을 크게 그리워할 것이며 당신의 빈자리는 미 해병대 전우들에게 더욱 크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저 해병대 초대 사령관 정도로만 기억하고 있는 신현준 사령관에 대한 사연을 소개했습니다. 원래 계획한 내용은 오늘 방송처럼 하게 된다면 아마 몇 편 나올 것 같은데 그건 나중에 천천히 올리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부디 유익한 내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